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방에서 금연공장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친구한테 한 번 된 이후로 젊은 친구들은 안 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목이 짧은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지방에서 금연공장, 금연이 뭐냐 하면 여러분 왜 붕어빵 있죠? 붕어빵. 붕어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반죽을 그 붕어빵 틀에다 부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판 넣어가지고 고요를 쪄가지고 만들잖아요. 네. 그 붕어빵을 만들게 한 틀. 그게 금형이에요, 금형. 네. 금형 공장에 나오면 왜 보면 우리가 물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틀이 있어요. 네. 쇳덩어리 그 틀이 있어. 틀에다가 이제 그 센 물이나 아니면 소재를 넣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공장을 금형 공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공장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떤 젊은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일 배우고 싶으니까 일하게 해달라 해서 좀 일을 했어요. 그 20살 친구가. 보통 일반 젊은 나이 때는 금융장을 간다는 것은 상상이 힘들거든요. 20살에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뭐, 문제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제 최저시급보다 돈을 더 주고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챙겨주고 그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군대 입대할 무렵에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고맙게 일했으니까 이제 보답으로 뭐 보너스 좀 더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회식도 좀 해주고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그렇게 끝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일을 그만두면서 이제 이 금융공장 사장님한테 노동청에 고발을 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장님 입장에서 충격이 큰 것 같아요. 나름 신경 써준 것 같은데 뭐 돈을 막 이렇게 적게 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같이 일할 때 좋았는데 왜 그러지? 아무튼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사장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 얘기가 한편으로 억울할 수 있겠다. 좀 충격적이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저 친구는 어떤 의도로 저렇게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은 성실하게 했잖아요. 20살 나이에 놀고 싶을 때 금융공장 들어와서 이것저것 시킨 대로 일하고 금융공장 일이 쉽지 않거든요, 절대로. 예. 보통은 젊은 사람들 기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많이 쓰는데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군소리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열정이나 근성은 충분히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신고를 했다는 건 그동안 뭔가 좀 억울하고 좀 부조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장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일하면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참았다는 거죠. 참으면서 어차피 일 그만두니까 일 그만두면 여기 다시 올 일 없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거 좀 토해내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아마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썩 좋지는 않죠. 어차피 그만두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뭐냐. 요즘에 보면 어린 친구들이 좀 대도안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자신들이 막 억울한 게 아닌데, 좀 억지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좀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일부러 젊은 사람들 고용 안 하는 그런 공장이나 알바도 있습니다. 예. 원래 어릴 때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어릴 때 빌런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바 빌런이나 아니면 일자리 빌런도 많아. 보통 나이일 때는 좀 철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통 20살, 21살이면 세상 물줄 모르고 세상 무서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겁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꿀리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때도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우리가 뭐 알바 째고 그런 거 있었죠, 우리 때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신고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뭐 근무 지각하고 인수인계 똑바로 안 하고 그런 건 좀 우리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알바 잘려도 그래 우리가 일 똑바로 못했으니까 그런 거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굳이 막 노동청에 신고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적반하장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젊은 친구들 일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든다거나 좀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해도 됩니다. 그 신고하라고 만든 기관이 노동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겪으면서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 있으면 신고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함부로 신고하시면 안 돼. 그렇게 막 신고하면 그게 나중에 본인들 업보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사업장이나 근로 현장에서 정말 법을 안 지키고 문제되는 게 있으면 이건 바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소기업 일해봤지만 사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신고하면 다 걸려요. 근데 왜 신고를 못하냐? 이런 거 신고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뭔가 피해를 받으면 앞으로 젊은 사람 뽑겠냐고요. 안 뽑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일 시킬 겁니까? 아니죠. 짜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 하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이 일이 간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간절한 사람한테 일자리 기회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업장에서 좀 힘들게 한다거나 좀 기본적인 법적인 거를 안 지키는 사장님도 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 그런 분들은 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약간 내가 낸데 약간 쌍팔년도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바뀌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굳이 법적으로 딱히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그거를 막 신고해가지고 뭐 자기들 이득 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냐 하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단 신고하고 보자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는 똑바로 한 적이 없는데 똑바로 못해가 잘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하는 거야. 부당해고나 아니면 이제 뭐 괴롭힘 당했다고. 괴롭힘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일을 못하다 보면 지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하는 거 가지고 괴롭히나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당연히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채울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이 잘못한 게 있음에도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성장을 합니까? 아니잖아. 계속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동물이 뭔가 좀 피드백을 안 받으면 각성은 안 합니다. 자기의 일을 못한 게 맞고 실수한 게 맞으면 지적을 받아야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괴롭힘 당했네 아니면 뭐 억울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도 좀 바뀌어야 돼요. 물론 나이 드신 분도 바뀌어야겠지만 다 바뀌어야 돼. 너무 가리고 따지는 게 많아요. 앞으로 가리고 따져가지고는 일 못합니다. 점점 일자리 시장이 안 좋아집니다. 앞으로는 근성과 열정이 없으면 못 살아남아요. 근데 우리 때도 그렇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걱정이 뭐냐면 너무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라는 게 뭔가 버텨나가면서 극복하면 성장하는 건데 요즘에 극복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때려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이 먹어서도 쉽게 그만둔다는 거야. 어디 적응 못하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성실한 자세가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현재 성실한 근로 자세는 능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실은 기본이야 기본. 이거 능력 아니야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이거 능력이죠. 왜냐? 성실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야 기본. 근데 왜 이런 말에 능력 얘기할까? 성실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능력 얘기하는 건 뭐냐?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소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거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 잘 그리는 거.
능력이죠. 왜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림 잘 그리는 애들 몇 명 없잖아. 한 반에 기껏해야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다 그림을 잘 그려. 그럼 이거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존버도 능력이 된 세상이죠, 존버. 왜 존버가 능력일까? 버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버틸 줄 모르니까. 왜 버틸지 몰라요. 근성과 열정, 의지가 약해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조직사회라는 거, 기본적인 어떤 직장생활이라는 것을 버텨야 살아남습니다. 버텨야 살아남고, 버텨야 힘이 생기고, 버텨야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버티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뭐만 하면 뭐 직장이 문제다. 요즘 보면 그런 거 많잖아. 뭐 퇴사 관련 썰 같은 거. 뭐 물론 회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남들은 다니는데 본인은 박차고 나면 본인도 문제 있어요. 근데 보면 그런 영상도 보면 자기 문제는 없고 대부분 회사 문제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내가 그만둬도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남들 버티는데 버티지 못했다는 건 나도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자신이 뭔가 극복 못한 것을 자꾸 회사 탓, 국가 탓, 사회 탓 이런 식으로 남 탓으로 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까지 보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 그럼 내가 못한 거 무엇인지 봐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라는 것은 성실한 사람, 성실한 기본이야, 기본. 앞으로 성실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어디든 환영받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